서울 중급지, 중하급지, 경기도에서 약간 역세권 이런 나름 지하철역 있고 그런 곳들, 그런 곳들이라면은 어디든 전반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호재가 반영이 안 됐어요, 가격이. 근데 지어지면 무조건 호재 반영. GTX는 무조건 반영이거든요. 비상급지 중에 호재 안고 있는 곳들. 그러면서 집값 별로 안 오른 곳들, 이런 거 사시면 사실은 거주하다 보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자연스럽게 오르는 그런 현상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김건우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뭔가를 좀 살라고 하면, 아까 이제 뭐 대략적인 금액대, 그리고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얘기는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거든요. 우선은 경기 북부 쪽에 대해서 지금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너무 조용하니까. 네. 북부 지금 오히려 저평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뭐 지금 뭐 일산 방향도 그렇고 뭐 의정부 쪽도 뭐 좀 약간 조용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그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고 대세 상승을 타고 집값이 되게 높은 상태를 유지해서 쭉쭉 올라가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기 북부보다는 아마 장기적으로 해서 남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큰 장점은 싸다는 거예요. 굉장히 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싼 건지 저평가인지가 이제 구분이 잘 안 간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저평가인 거죠. 일시적인 저평가. 그러니까 너무 폭락한 후에 회복이 되지 않아서 저평가고, 저평가인데 이 호재가 없으면은 그 지역이 그냥 그대로라고 하면은 저평가는 그냥 본평가가 되는 건데, 그래도 나름 의정부에도 GTX C도 뚫리고 운정, 파주, 운정, 일산 이런 쪽에는 GTX A가 지금 이미 반은 개통했지만 사실은 밑에까지 뚫려야 그다음 28년에 삼성역이 개통하는 게 또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딱 돼서 운정에서도 저기 서울역에서 강북 업무지구도 출퇴근할 수 있고 강남도 쉽게 출퇴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매매가가 오르기 전에 전세가부터 오를 거예요. 거기서 왜냐면은 지금 신축 구평이 3억 초반 막 3억 중반 요러면은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그래도 좀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전세가 월세가부터 오르고,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쏠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좀 낮은데,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르지 않았는데 거기에 지금 호재까지, 확실한 호재,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벙벙한 호재가 아니고 확실한 호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기적인 회복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엄청나게 지역의 미래가 밝다 이런 건 아닌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어떤 뭐 호재라든지 장기적인 전망 이런 거는 경기 남부권, 뭐 이제 반도체 뭐 이쪽을 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쪽은 또 오르기도 좀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 약간 그쵸? 회복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 가격으로 차라리 뭐 서울 살까? 뭐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하시는데, 서울도 그런 가격대로 살려고 보면 또 약간 좀 마땅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막 동작 돌아다니시던 분이 있었는데 결국에 안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너무 또 단기간에 막 올라버리니까. 그냥 지금 뭘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뭘 좀 타겟팅 잡아서 뭐 이렇게 투자를 선택을 해야 될지. 일단은 어쨌든 길게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투자로 한다고 해도 어쨌든 3, 4년 정도는, 요즘에는 한 4년 텀을 잡고 그 정도는 가야죠. 잡고 가야 된다고 보면은 어쨌든 경기 남부 쪽이나 뭐 서울에 지금 덜 오른 중급지, 뭐 신길 이하 이런 곳들은 괜찮다고 보고. 근데 저는 제가 좋게 보는 편은 좀 그냥 갭 투자보다는, 투자적으로 보면은 갭 투자보다는 약간 정비 사업과 이렇게 같이 가는 쪽을 좋아하죠. 예를 들면은 재건축인데 2년 정도 살면은 뭐 이주도 하고. 뭐 착공 들어가고, 그러면 나는 잠깐 딴 데 살다 오면 신축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전월세 살면서 그 입주 권리만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보면 이제 안전마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공사비가 쭉쭉쭉 계속 올라갈 때는 이게 위험한 계산이었어요. 지금 내가 계산한 거랑 실제 나중에 결과물이 다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평당 고급화하면 한 900만 원, 고급화 안 하면 한 750에서 800 정도, 요 정도에서 지금 안정화가 좀 됐거든요. 그리고 집값은 조금 오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계산을 해서 나 전월세 한 4년 살면서 지어지고 있는 거 좀 보고 좀 입주권 같은 거 투자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 돈이 좀 부족하면은 지금은 조금 비상급지, 중급지 혹은 경기도 쪽에 분양권을, 돈이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 한 2, 3년 후까지 나는 돈을 열심히 모을 수 있다. 그건데 연봉도 오른다. 결혼한다. 이러면은 미리 분양권 사둬도, 지금 분양권이란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큰 계약금만 걸고 하는 거니까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격의 레벨이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니까 내 집 마련을 좀 더 일찍 돈이 부족하면 일찍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경기도나 서울의 좀 비상급지에 분양권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 분양하는데 이제 1년 후에 이제 분양권이 풀리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광명에도 있고 저기 성남에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시세 수준하고 비슷하면은 내가 10%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투자를 해두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좀 나오는 곳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지역의 미래나 지역의 시세 상승을 보는 거는 약간 운도 좀 따라야 되고 전망을 네. 하는 건데 안전마진을 안고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마진이 없더라도 금융적인 좀 조건 내가 지금 돈이 좀 없는데 미리 사두고 싶다 그걸 하게 타이밍적으로는 좀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 돈밖에 없는데 2년 동안 모아서 살려고 하면 그 사이에 또 올라버리니 그렇죠. 예. 차라리 그냥 지금 미리 사는 게 분양권 좋죠. 같은 네. 거를 사놓으면은 레버리지 효과를 쓸 수는 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시세 상승의 어떤 지역성을 따지기보다는 그 개별 단지를 보라는 거네요. 그 지역성으로 보면은 좀 큰 틀에서는 저는 상급지는 더 오를 수도 있고 오르다 말 수도 있는데 네. 비상급지 쪽을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다가 안 사버리면은 올라버려서 네. 거기까지도 올라버려서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비상급지 쪽은 전반적으로 서울 중급지, 중하급지, 경기도 중급지, 경기도 중에도 사실은 연천도 있고 뭐 안성 뭐 이렇잖아요. 그런 거 말고 경기도에서 약간 역세권 이런 나름 지하철역 있고 그런 네. 곳들 그런 곳들이라면은 지금 살 타이밍적으로 어디든 전반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지금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공사를 곧 시작할 곳들도 많고. GTX-B도 이제 진짜 곧 공사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파이낸시까지 끝나서 진짜 곧 공사하고 지금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절차적으로 지금 계속 뭔가 완화를 해줘서 올해 안에 시도 착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의 노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곳들이 호재가 반영이 안 됐어요. 가격이. 근데 지어지면 무조건 호재 반영. GTX는 무조건 반영이거든요. 이게 자꾸 그 운정이랑 일산 집값 안 오른 거 보고 GTX 소용없다라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어쨌든 반영이 되거든요. 신분당선도 다 그랬어요. 그럼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 시장이 뜰 적에 그게 같이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시장이 안 뜰 적에는 무슨 GTX 뭐가 와도 뭐 F가 와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시장이 반영이 안 됐다가 시장에 온기가 돌면 얘가 더 많이 호재까지 먹고 같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GTX 뭐 BC 여러 가지 노선들이 뭐 월판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호재가 있는 곳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시세 상승 반영이 안 됐으니까 호재는 있는데 시세 상승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두고 예를 들어 제가 4년 본다고 했잖아요. 4년 보고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면 4년 그냥 살면 되잖아요. 네. 5년 후 개통이라고 해도 4년 정도 되면은 이미 좀 반영이 되거든요. 내가 사는 동안에 개통까지 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내년 개통 이 정도면 돼도 집값 상승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비상급지 중에 호재에 안고 있는 곳들 그러면서 집값 별로 안 오른 곳들 이런 거 사시면 사실은 거주하다 보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자연스럽게 오르는 그런 현상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그 초기 재건축이라고 뭐 할 만한 곳들, 뭐 사업 시행인가 뭐 났거나 아니면 뭐 그 전이거나 뭐 이런 곳들 중에는 강남은 어차피 될 거니까 막 올라가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노원이라든지 뭐 금액대가 높지 않은 재건축들 이런 것들은 이거 어차피 안 된다 해서 여기도 또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곳들도 좀 많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뭔가 재건축을 할 것 같긴 한데 언제 될지 막막한 되긴 될까? 이런 저는 부분에 근본적으로 이게 되게 그 급지별로 되게 다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상급지는 오히려 저는 상급지에 지금 재건축 집값이 너무 뜨는 거에 대해서 뭐 가치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건데 네. 이분들이 지금 재건축 사업을 너무 얕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있는 톡방 같은 데 공유하는 게 음마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시도했다가 떨어진 게 그러니까 재건축 시도한 게 2002년이에요. 네. 2002년에 안전진단을 실패했어요. 네. 개포주공 1단지 재작년에 준공됐잖아요. 조합 설립인가 2002년인가에 조합 설립인가 됐거든요.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지난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런 게 많은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서울은 좋게 봐요. 조금 급지가 낮은 재건축조차도 특히 노도강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게 보는 게 사람들이 노도강 재건축에 대해서 나쁘게 보통 주로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혜택을 줘요.
노도강 중심으로 줘요. 특히 노원구 그 도봉구에 또 창동, 뭐 노원구 상계 중기 이쪽 중심으로 계속 그걸 주고 그래서 그쪽에 그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요 용적률 450%막 이렇게 수립이 돼요. 어떻게든 450%가 되면서 그 무슨 보정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임대도 좀 적게 지어요. 450%를 지으면서 임대도 적게 지어요. 아니 아예 그냥 찍어줬어요. 그 완전히 지역은 그냥 그럼요. 예. 다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아예. 무슨 예시로 무슨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료에 예시로 네. 그냥 노원구 상계주공 무슨 아파트 이렇게 아예 네.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사실은 생각보다 그곳에 신축이 지어졌을 적에 생각보다 집값이 비쌀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좀 노원구가 뭐 12억을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노원역에서 조금 떨어진 꽤 떨어진 한화 포레나가 있어요. 네. 거기에 한 12억 몇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노원구에서 좋은 입지가 아니에요. 노도강 그 상계주공 이런 데서 그렇죠. 좋은 입지가 아니에요. 노원역 거기 더블 역세권에 좀 더 큰 대단지면은 그러면 15억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 얘가 12억 몇천이니까 거기에 대장 아파트 15억 할 수도 있고 그리고 GTX 창동에 뚫리잖아요. 그럼 네. 창동 주변에 뭐 예를 들면 19단지 이런 데는 GTX까지 뚫리면은 15억이 또 아니겠죠. 그렇죠. 16억, 17억 하겠죠. 그리고 뭐 중계주공의 그 은행 사거리 거기는 지금 96년식이 막 12억, 13억 하고 네. 있어요.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거기가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요. 그럼 거기 집이 새 집이 되면은 집값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밀어준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는 그 서울시에서의 얼마나 밀어주느냐. 의외로 지금 그 서쪽은 말은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저는 최근 또 뭐 발표된 게 있는데 별로 혜택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동북권에 일자리도 막 하려고 하고 그래서 네. 그쪽은 좀 좋게 보여서 지금 물론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적에 서울시에서 중하급지 재건축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서울시의 의지를 잘 봐야 돼요. 서울시에서 얼마나 밀어주는 곳이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도는 그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경기도는 지금 서울시처럼 뭔가 혜택이나 사업성 완화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 공통의 사업이라는 건데 기껏해야 지금 무슨 노후주택 그 일기 신도시 네. 특별법 같은 거 그런 거 반영해서 나름 그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들 그 중에서도 좀 빨리 달리는 분당은 약간 삐거덕대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빨리 단지는 그런 단지들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냥 자체적으로 뭐 3종은 300% 이렇게 추진을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 재건축 후의 시세가 현재 물가 기준으로 10억이 안 되는 입지면은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들어서 막 주민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되면은 좀 늦어지기도 하고 와서 경기도나 뭐 인천 이런 쪽은 재건축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다. 좀 여유 있게 보시면은 여기 재건축에서 10억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안 본다든지 물론 뭐 8, 9억 해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한 10억 기준으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나마 이 일기 신도시 요 재건축을 해서 분당 요 약간 삐그덕대는 곳들 말고 나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곳들 그런 곳들은 이제 예를 들어 부천이다 이러면은 기본 350%, 뭐 역세권이면 뭐 450%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정부나 그 지자체의 어떤 인센티브들이 차등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공부를 좀 하셔서 사업성 완화가 되는 곳들이 그렇다고 그게 집값에 지금 반영이 안 됐거든요. 시장이 다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곳들이 집값이 좀 눌려 있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경기도 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곳들은 괜찮다. 경기도가 오히려 약간 신축인 곳들이 지금 전세가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 회복이 안 된 게 좀 있거든요. 네. 오히려 경기도는 신축을 사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갭 투자 이런 거요. 네. 이걸 초기 재건축보다는 재건축을 투자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초기 재건축보다는 신축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재가 있는 곳들에 네. 신축을 투자를 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전세가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꾸준히 막 급등은 하지만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실거주 수요도 있고 그리고 호재가 있는 곳들이 또 있으면은 그 호재 받고 언젠가 올라가고 그래서 갭 투자를 신축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신축에 들어가서 내가 좀 편한 시설 누리면서 살면서 말씀하신 대로 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경기도는 실거주 측면에서 보면은 몸테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신축 편하게 살면은 네. 집값도 많이 오를 수 있어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재건축도 오래된 곳들도 전세가율이 높아서 갭이 작은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냥 한 7, 8년 묻어두겠다 이런 마음으로 갭이 작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실소유주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경기도 몸테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신축
실거주는 신축, 투자로는 일개신도시 특별법 같은 지원책을 잘 공부하시고 투자로는 공부 꼼꼼히 하셔서 보수적으로 보셔라. 서울은 뭐 차라리 뭐 중저가도 한번 그렇죠. 몸테크 네. 해볼 수도 있다. 서울은 그렇게 몸테크도 가능한 곳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철산 이런 데는 어떻게 보십니까? 철산. 철산은 저는 서울급으로 봐요. 특히 지금 철산에서 하안 말고 철산 기준으로 보면은 남은 게 대장이거든요. 네. 12단지, 13단지. 12단지, 13단지는 거의 신길급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앞쪽에 자이 이번에 멋지게 지어서 입주한 자이 거래된 게 14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네. 12, 13단지는 15억 이상 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성도 잘 나오고 광명시에서 또 용적률도 잘 줬어요. 임대가 없어요. 임대도 없고. 그래서 철산 같은 곳들은 괜찮죠. 입지도 괜찮고 지역 자체도 다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고 조금 하안 쪽은 단지별로 좀 차등이 있으니까 이거는 공부를 좀 하셔서 네. 어디가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꼼꼼히 보셔서 해야 되고 철산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만 어쨌든 철산 정도 되면은 거의 서울급이라고 보고 옴테크를 할 수도 있죠. 결국에는 지금 약간 지역별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혜택을 주냐 안 주냐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업성이 막 잘 나오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거의 안 하고 타이밍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타이밍도 있지만 네. 지금 뭐 그런 타이밍까지는 아니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시면은 보이는 곳들은 있고 서울 따로 경기 따로 그 판단하는 기준 좀 다를 수 있고 빌라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아니겠죠. 빌라는 사실은 저는 영원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원히 준비하면서. 재개발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별개. 근데 그냥 일반적인. 빌라가 재개발되는 건 아파트 투자예요. 네. 미래 아파트가 될 것을. 그게 아니라 빌라 그 자체로 보면은 별로. 오피스텔은 저는 월세 상승을 노리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형 부동산 말 그대로 수익형 부동산이죠.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는데 주변 월세랑 이런 게 올라가지고 그 투입 자금보다 뭐 연 한 6, 7%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어떤 투자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특히 서울의 역세권 아니면은 경기도 중에 월세율 높은 역세권 이런 데들을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계속 좀 팔로우를 하면서 트래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그 해외의 빅 자금들이 우리나라의 그 임대 사업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보면은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오피스텔급의 작은 아파트들, 도생 이런 것들이에요. 투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 큰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월세가 올라요. 이 우리나라 월세가 팍팍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유주들이 돈이 없어서 그래요. 개인이잖아요. 소유주들이 개인이고 그래서 이 월세를 올리려면은 공실 나도 뭐 그렇죠. 버티고 버틸 그냥 거야. 가야 되는 높은 거죠. 월세를 받을 때까지 버틸 거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그걸 못 해요. 빨리 돌려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보증금도 못 빼죠. 지금. 그렇죠. 보증금도 그냥 어떻게 아니면은 막 경매 넘어가야 될까봐 맞아요. 막 어떻게든 뭐 5만 원 내리고 막 협상도 막 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빅머니들 해외에 무슨 모건스탠리 이런 데서 아니면은 외국 사례를 보면은 그 기업형 임대주택 운영하는 그런 곳들은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무조건 계속 월세를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은 월세는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국평 아파트들 이런 데까지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오피스텔 시장에는 월세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회사들이 들어가는 입지들을 좀 보면은 역세권밖에 안,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본인들이 분석을 할 텐데 돈도 많은데 굳이 역세권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같은 수혜를 보려면은 역세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런 쪽에서 이제 매입을 하긴 하는데 짓는 거 기준으로 또 오피스텔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이 확 줄었어요. 네. 원래는 막 엄청나게 지어댔는데 우리는 막 그냥 둘러보면 다 오피스텔이었는데 이제는 또 그 수익이 안 나니까 오피스텔을 또 공급도 데이터를 보면 확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월세가 오를 거니까 물론 월세 오르면서 오피스텔 가격도 오를 수는 있지만 처음에 딱 들어가지고 노리는 것 자체가 요거를 비싸게 팔아먹기보다는 월세가 뭐 예를 들면 한 두세 번 오르다 보면은 뭐 한 내가 투자한 것 대비 뭐 8%, 10%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괜찮을 거라고. 지금까지 분주한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 모시고 최근 대선을 앞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제 뭐 길게는 한 내년 초까지 어떤 시장 분위기가
이제 펼쳐질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월세 시장부터 이제 뭐 비아파트, 오피스텔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